이런 쓰레기는 사람 취급도 안 해주냐? 이봐, 환경미화원! 여기 좀 봐! 새벽 5시, 늘 그렇듯 박순자 할머니는 그랜드 호텔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다. 87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등은 여전히 고닫고 손길은 부지런했다. 낡은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고 길을 오가는 쓰레기를 줍는 모습은 그 누가 보아도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녀의 정체는 달랐다. 그랜드 호텔의 사장이자 유명 기업인인 박민우의 어머니였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이 일군 사업의 성공으로 부유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다. 봉사활동은 내 삶의 의미지. 나이 들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게 좋아.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아들이 경영하는 호텔 주변을 청소하며 조용히 봉사활동을 했다. 아들 박민우는 어머니의 활동을 알고 처음에는 말렸지만 어머니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하도록 허락했고 대신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호텔 주변은 그녀의 손길이 닿아 늘 깨끗했다. 호텔 손님들은 주변 환경이 깨끗해서 좋다고 칭찬했고 이는 아들 박민우의 귀에도 들어왔다. 하지만 호텔 직원들은 이 환경미화원 할머니가 사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사장은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박순자 할머니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쓰레기통 비우는 것도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버려진 것 속에서도 가치를 찾는 일이지. 오늘도 그녀는 호텔 뒤편을 청소하고 있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아침이었지만 호텔 주변은 전날 밤 손님들이 버린 쓰레기로 어수선했다. 종이컵,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쓰레기를 분류하며 봉투에 담았다. 이 일이 그저 봉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호텔 주변이 깨끗하면 내 아들이 좋아할 거야.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자신이 버린 젊은 시절을 보상이라도 하듯 온 정성을 다해 아들을 키웠고 이제는 그 아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아들의 성공에 기대어 살지 않았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다. 어이, 거기 할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순자 할머니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호텔 부지배인 정태준이었다. 38살의 젊은 나이에 호텔 부지배인까지 올라온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즐겼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과시하는 때가 많았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하세요? 이게 다 뒤섞여 있잖아요. 호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태준은 할머니가 모아둔 쓰레기 봉투를 발로 걷어찼다. 봉투가 찢어지며 쓰레기가 다시 바닥에 흩어졌다.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허리를 굽혀 흩어진 쓰레기를 다시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담담함만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차분한 반응이 오히려 정태준의 화를 돋웠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꼈고 이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나온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 못하면 그냥 집에 계세요. 젊은 사람들 일자리 뺏지 말고. 정태준은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그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담배에서 재가 떨어질 때가 되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의 머리 위로 담배를 털었다. 담배재가 박순자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 위에 회색 가루처럼 흩뿌려졌다. 이거나 치우세요, 제대로. 정태준은 비웃음을 지으며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벼 껐다. 그리고는 뒤돌아 호텔로 들어갔다. 머리에 담배재가 묻은 채로 순자 할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곧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괜찮아. 저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겠지.
순자 할머니는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에는 여전히 담배재가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연해 지나가던 행인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고 도와주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로 답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호텔 뒤편 CCTV가 모두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태주는 알지 못했다. 아들 박민우가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설치한 그 카메라는 오늘의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박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환경미화반 동료 김영수가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그는 멀리서 정태준이 할머니의 머리에 담배재를 터는 장면을 목격했다. 영수는 72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저런 인간을 어떻게 둘 수 있습니까? 당장 호텔에 항의해야 해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영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수십 년 동안 일해온 노동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영수 씨.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화내지 말아요. 할머니, 왜 그렇게 그 사람을 감싸세요? 분명히 잘못한 건데요. 다른 동료 이미자도 화가 나서 말했다. 그녀는 6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넘쳤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면 사람이 화낼 일이 별로 없어. 세상에 미움은 이미 많아. 우리가 더 보탤 필요는 없지. 순자 할머니는 담배재가 묻은 머리를 손으로 툭툭 털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이해와 용서가 깃들어 있었다. 몇십 년의 세월이 그녀에게 준 지혜였다. 할머니는 너무 착하셔. 저런 놈 같으면 당장 혼내줘야 해요. 영수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했다. 그는 일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특히 나이 든 할머니에게 그런 모욕을 준 정태준이 용서되지 않았다. 세상은 결국 균형을 찾아가는 법이야. 나쁜 일을 하면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마주하게 돼.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비굴함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동료들은 할머니의 태도에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다. 그들은 묵묵히 할머니를 도와 쓰레기를 주우며 정태준을 향한 분노를 가슴에 묻었다. 박 할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우리가 마무리할게요. 미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게 내일이니까. 끝까지 마무리해야지. 오전 일과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순자 할머니의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이름은 우리 아들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오늘도 봉사활동하셨어요? 박민우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따뜻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머니가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로는 특히 더 자주 안부를 물었다. 그럼 오늘도 내 호텔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었지. 손님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기분 좋게 머물 수 있을 거야. 순자 할머니는 밝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침에 있었던 불쾌한 일의 그림자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피곤하시면 쉬셔도 돼요. 아이고, 이 정도 일이 뭐가 힘들어. 나 아직 건강해.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내 삶의 보람이야. 순자 할머니는 목에 맺힌 울음을 삼키며 밝게 말했다. 그녀는 결코 아들에게 정태준의 갑질에 대해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직원을 혼내거나 해고하는 일은 원치 않았다. 어머니, 혹시 불편한 일은 없으세요? 호텔 직원들이 어머니를 잘 대해주나요? 박민우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침에 있었던 담배재 사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다들 바빠서 그렇지 친절해. 걱정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어머니가 불편함 없이 봉사활동을 하길 바랐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같이 식사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요. 그래, 좋지. 내일 보자, 아들. 전화를 끊은 후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문제로 아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스스로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괜찮아. 내일이면 다 잊혀질 거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아들 박민우의 책상위 모니터에는 오늘 아침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정 부지배인님, 사장님께서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주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막 호텔에 출근한 참이었고 아직 커피 한 잔 마시지도 못한 상태였다. 사장이 아침부터 그를 부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무슨 일인지 말씀 안 하셨나? 아니요. 그냥 급히 오라고만 하셨어요.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비서의 말에 정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빠르게 머릿속으로 검토했다.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킨 기억은 없었다. 오히려 그는 호텔 운영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했다고 자부했다. 알았어. 바로 가보지. 정태주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하며 사장실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부지배인으로서 완벽하게 일했다고 생각했다. 특히 호텔 주변 환경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어제도 그 늙은 환경미화원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이었다. 설마 그 일 때문에? 문득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소한 일로 사장이 자신을 부를 리 없다고 확신했다. 아마 다른 중요한 업무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장실 문 앞에 도착한 정태주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박민우 사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다. 정태주는 긴장감을 억누르며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박민우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정 부지배인, 자네는 호텔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뜻밖의 질문에 정태준은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고 대답했다. 물론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단호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민우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책상 위 버튼을 눌렀다. 사무실 한쪽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럼 이것도 단호함의 일종인가? 스크린에는 전날 아침 순자 할머니의 머리 위로 담배재를 터는 정태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정태준이 할머니에게 악담을 퍼붓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가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이 모두 CCTV에 찍힐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사장님, 저는 단지 업무 효율을 위해. 닥쳐. 박민우의 고함에 정태준은 말을 멈췄다. 평소 온화하고 침착했던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격렬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자네는 우리 호텔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존중과 배려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게 단지 손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네. 박민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환경미화원 할머니, 자네가 그렇게 모욕을 준 그분이 누군지 아나? 정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니시다. 그 말에 정태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곧 붉게 달아올랐다.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사장님 어머니라고요? 그렇다. 내 어머니는 매일 아침 우리 호텔 주변을 자원봉사로 청소하신다. 아무 데가 없이 오직 봉사의 마음으로. 박민우는 다시 정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통제된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자네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노인에게, 그것도 내 어머니에게 담배재를 털었어. 나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면서 자네의 목을 꺾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정태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겨우 말을 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만약 그분이 사장님의 어머니라는 걸 알았더라면, 만약 내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런 행동이 괜찮다는 건가? 박민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태주는 입을 다물었다. 내 어머니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분이다. 내가 그랜드 호텔을 세운 것도 어머니 덕분이다. 박민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순자 할머니와 어린 박민우의 사진이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혼자 키우셨다. 봉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시며 내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셨다. 그 덕분에 내가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지. 박민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는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 나는 처음에 반대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가진 것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행복이다. 그 진심 어린 마음에 나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정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박민우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이 호텔 주변을 청소하신다. 그리고 피곤하실 텐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매일 즐겁게 봉사활동을 하신다. 그런 어머니의 머리카락에 자네가 담배재를 털었다. 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두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어제 내게 전화하셨을 때 자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호텔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하셨지. 그런 분이 우리 어머니시다. 정태준은 몸을 떨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께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럴 기회조차 줄 생각이 없네. 박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정태준에게 건넸다. 지금 당장 호텔을 떠나게 해. 짐은 경비가 정리해서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이 해고 통지서에 서명하게 해. 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사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머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기회는 이미 지났네. 나가게 해. 정태준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경력과 미래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더 이상 항변할 힘도 잃은 채 고개를 숙이고 사장실을 나섰다. 박민우는 그가 나간 후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직원을 해고한 것이 가슴 아픈 일임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약속대로 순자 할머니는 호텔 카페에 도착했다. 아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단장했다.
환경미와 조끼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고 머리도 정갈하게 빗어넘겼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박민우는 카페 구석 조용한 테이블에서 어머니를 맞이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품에 안겼다. 아들, 잘 지냈니? 요즘 너무 바빠 보이던데. 네, 조금 바쁘긴 했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봉사활동은 잘 돼가나요? 순자 할머니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제 있었던 사건을 아들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런 일이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었다. 오늘 호텔 주변이 어쩌면 이렇게 깨끗한지 누가 내 일을 대신한 것 같네. 박민우는 마음 한편이 아팠다. 어머니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알기에 그 겸손함이 더욱 그를 슬프게 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어제 CCTV를 통해 모든 걸 봤어요. 정부지배인이 어머니에게 한 행동을.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해고했어요. 어머니의 머리에 담배재를 터는 그런 사람은 우리 호텔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 사람도 잘못을 뉘우쳤을 거야. 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다. 어머니, 그 사람은 단지 어머니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하게 행동했다고 해요. 어머니 사건은 그저 마지막 계기였을 뿐이에요. 박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 호텔의 가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건 손님이든 직원이든 환경미화원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가치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정말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구나.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기뻐. 둘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모습은 호텔 카페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해 보였다. 비록 한 사람은 성공한 호텔 사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환경미화 봉사를 하는 노인이었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과 존중은 그 어떤 부와 지위보다 값진 것이었다. 어머니, 앞으로도 봉사활동 계속하실 거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거야. 이게 내 행복이니까. 다음 날 아침 호텔 직원들은 새로운 공지를 받았다. 모든 직원은 호텔 주변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에게 특별한 존중을 표하도록 한다. 그들의 노력은 우리 호텔의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일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덧붙여 있었다. 그들 중에는 나의 어머니도 계십니다. 마이너스 박민우 사장. 그 후로 호텔 직원들은 환경미화 봉사자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했고 순자 할머니는 더 행복하게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아침마다 호텔 주변을 청소하며 때로는 젊은 직원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곤 했다. 그리고 모두가 그녀를 호텔의 수호천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돈과 명예가 아닌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있나요?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